그래서 퀴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우선은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그 다음에 z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크기도 무한대로 가면 f는 적어도 한 개의 제로를 가짐을 보여라. f는 적어도 한 개의 제로. 우선은 뭐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면은 우선은 뭐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f가 제로 안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귀류법을 이용을 해서 f가 제로를 안 가진다고 하자.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제 f분의 1 같은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fz분의 1을 이제 잘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얘를 GZ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GZ도 인타이어 펑션이 되죠. 얘도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G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그러면은 F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G는 0으로 가겠죠. Z가 무한대로 갈 때 GZ는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뭐 어떤 적당한 뭐 델타가 존재해서 뭐 Z가 뭐 델타보다 크면 뭐 GZ가 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리우빌 티오렘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G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인 것만 보이면 G가 상수함수가 될 텐데 우선은 어떤 적당히 큰 영역에서는 바운드가 잘 되고 그럼 이제 문제는 Z가 이제 델타보다 작을 때에도 얘도 G가 바운디드인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바로 확인이 되죠. 왜냐면 G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뭐 어널리틱 하니까 뭐 연속이기도 해서 이런 컴팩트 셋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GZ 크기 얘는 뭐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뭐 적당한 m이 잘 존재해서 GZ가 바운드가 잘 되겠죠. 그래서 G가 상수함수가 되고 리우빌 티오렘에 의해서 G가 상수함수가 되고 그러면은 F도 상수함수가 되는데 이거는 모순이죠.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순이 된다. 그래서 뭐 G는 어쨌든 적어도 한 개의 제로는 갖는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2의 Z를 가지고 왔는데 얘 당연히 인타이어 펑션이고 0을 제로를 갖지 않죠. 그렇죠? 얘는 C에서 제로가 없죠. 그래서 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게 뭐냐면 증명했었던 게 인타이어 펑션이고 뭐 F로 하면 F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적어도 한 개 제로를 갖는다 그랬는데 얘는 제로가 없으니까 뭔가 모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실수에서는 이제 이런 게 당연히 성립을 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2x 뭐 절대값 취하나 안 취하나 다 무한대로 갔는데 얘는 이게 성립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뭐 z는 it 같은 거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z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z 크기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t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이제 이 it 생각하면은 얘는 항상 1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모순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만 뭐 해주면은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퀴즈 뭐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할 게 있는데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증명을 했었던 건데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아까 썼던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 z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크기도 무한대로 가는 거는 사실은 f가 폴리노미얼인 거랑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센 것까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뭐 z가 무한대로 갈 때 f가 무한대로 가면은 폴리노미얼이니까 뭐 폴리노미얼은 당연히 이거의 그 차수만큼 이렇게 근을 가지니까 뭐 바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요거까지 더 알고 있으면은 좋겠죠. 네, 이게 뭐 증명을 다 하진 않을 텐데 이게 제가 적었는데 티어렘 9.18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 다 증명하는 거, 한쪽 방향은 폴리노미얼이면은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그냥 계산을 해주면은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 조금 뭐 이렇게 약간은 계산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G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얘는 원점에서 포를 갖죠. G는 라고 하면 G는 원점에서 포를 갖습니다. 요거 자체가 F가 이제 무한대에서 포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Z는 제로에서 포를 가지니까 뭐 포를 갖는다라는 거를 보이고 나면은 오더가 파이나이트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G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인타이어 펑션이고 이제 무한대로 가는 애들은 정말 폴리노미얼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인타이어 펑션의 뭐 더 다른 성질들 같은 거는 더 뒤에서 뭐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임용 범위를 그런 거는 넘어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는 폴리노미얼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문제를 좀, 이 연습 문제를 좀 풀어 볼 텐데, 이제 요거 이제 풀기 전에 좀 제가 예전에 안 했었던 얘기 중에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슈와르츠 렘마 좀 일반화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슈와르츠랑 뭐 픽이라는 사람이 한 뭐 티오렘이나 뭐 렘마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냥 뭐 렘마라고 얘도 이름을 붙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슈와르츠 렘마가 뭐였는지는 잘 기억나시죠? F가 뭐 이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면은 F가 뭐 뭘 만족한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일반화된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F는 D는 유닛 디스크고, 그래서 그냥 그게 1보다 작은 유닛 디스크에 대해서 F가 D에서 D로 가는 어널리틱 펑션이고, 그랬을 때 어떤 Z1, Z2가 이 D에 있으면 이런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Z가 1-Z1, Z2분의 Z1 Z2, 요게 성립합니다. 요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을 좀 이따가 해볼 텐데, 이제 이거랑 관련 있는 질문이 뭐냐면, 사실 이거랑 관련 있는 질문은 어떤 D에서 D로 가는 어널리틱 펑션이 있고, D에서 D로 간다라는 얘기는 FZ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슈와르츠 렘마가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요거 만족하면 이런 F에 대해서 F0이 0이면 뭐 FZ가 Z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슈와르츠 렘마 내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좀 더 일반화된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F가 D에서 D로 가는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요런 뜻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뭐 F 알파가 베타다 이런 함수값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일 때 질문은 F 프라임 알파가 이거의 절대값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뭐 이 얘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는 약간 답은 얘가
특정 숫자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가 무한히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실수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f 프라임을 내가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왜냐면 얘는 함수값 같은 거밖에 안 되니까 뭐 함수값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기울기 내가 마음대로 엄청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근데 어널리틱 펑션에서는 이제 제한 조건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얘는 뭐 실수에서는 R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복소에서 이제 복소 어널리틱에서는 이제 요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가 어떤 거로 바운디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f 프라임 알파는 항상 1-알파 제곱분의 1-베타 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값이 무한히 커질 수가 없어요.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와르츠 렘마를 조금 일반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확장 같은 느낌으로. 뭐 증명 자체는 뭐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게 슈와르츠 렘마가 좀 중요하게 많이 쓰이니까 혹시 뭐 이런 것도 알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명제부터 이제 얘랑 어떻게 연관 있는지는 이제 밑에 계산을 하다 보면은 드러나는데, 우선은 이제 요거부터 먼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뭐 질문이 이거였고 답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Z1, Z2 있는 거. 우리가 단위원을 단위원으로 보내주는 어떤 맵 이름이 있었죠. 메비우스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그래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잠깐만 다시 떠올려 보면, 얘를 뭐 m이라고 써보면 뭐 Z1 숫자를 하나 고정해두고 상수 하나 고정해두고 얘는 1-Z1 Z2분의 뒤에 있는 거 Z1분의 Z1 빼기 Z 뭐 이렇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정의가 됐었죠.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뭐 파이라고 하는 애를 저 Z1 자리에 FZ1 바를 넣은 거를 가지고 와요. 왜냐면 여기 남아있는 얘 FZ1도 유닛 디스크 안에 있죠. 그러니까 FZ1도 크기가 1보다 작죠. 왜냐면 F가 D에서 D로 가니까, 이미지는 항상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뭐 이런 두 함수를 하나 가지고 와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애들인데, 한 가지 성질은 뭐 MZ1은 0이고, 그렇죠? 이고 M은 인버터블 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잘 존재하고, 그래서 뭐 어떤 함수를 갑자기 생각할 거냐면, 갑자기 어떤 복잡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 파이에 이런 함수를 가지고 와요. 뭐 갑자기 이런 함수를 그냥 뜬금없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써오는 함수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있는데, MZ1이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인버터블 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뭐 당연히 대응이 돼서 M 역함수 0은 Z1입니다. 그렇죠? MZ1이 0이었으니까 뭐 M 역함수가 잘 존재하고, 역함수를 뭐 M의 인버스라고 표시를 하면은 0 넣으면은 Z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어 보면, 여기다가 Z는 0을 대입해 보면 Y의 F의 M의 역함수 요게 되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Z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파이의 FZ1이 돼요. 파이 안에다가 FZ1을 넣은 함수로
생각을 해주면 얘가 또 뭐가 되냐면 아까 파이라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갑자기 FZ1로 이렇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파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파이 Z 자리에다가 FZ1 넣으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0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정의한 갑자기 정의한 이 함수 파이의 F 안에 MA는 0을 0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슈와르츠 렘마를 쓰려고 해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는 요 갑자기 정의한 요거에 대해서 슈와르츠 렘마를 쓰고 싶어요. 함수에 대해 왜냐면 이제 뭔가 슈와르츠 렘마를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슈와르츠 렘마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또 비슷한 게 그 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뭐 코시 평균값 정리 같은 거 증명을 할 때도 원래 평균값 정리 잘 이용을 했었죠. 뭐 아니면은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 증명할 때도 로레 정리를 잘 확장을 하고 싶은데 뭐 함수를 예쁘게 잘 정의해 놓고 증명을 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슈와르츠 렘마를 확장을 해서 뭔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를 잘 정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슈와르츠 렘마를 써보려고 해요. 그럼 슈와르츠 렘마를 쓰려면 우선 0을 0으로 보낸다는 거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여야 되는 거는 이 함수가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느냐 이것도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D를 D로 보내느냐 얘가 D를 D로 보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게 0을 0으로 보내느냐 두 번째로는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느냐 이거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함수를 특별히 잡은 이유가 우선은 0을 0으로 보내는 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지 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두 번째 얘기가 결국은 Z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뭐 아니면은 Z가 D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새롭게 정의한 얘도 1보다 작은지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뭐 아니면은 파이 요 함수값이 뭐 D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근데 함수들을 우리가 잘 정의를 해놔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절대값 Z가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Z가 D에 있으면 차근차근 메비우스 함수의 역함수도 D를 D로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D를 D로 보내니까 얘도 D에 있어요. 얘도 역함수 Z가 D에 있어요. 왜냐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함수도 D를 D로 보내서 그쵸? 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는 뭘 보여야 되냐면 파이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 얘를 잘 보면은 지금 네모가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러면은 F의 절대값 이것도 1보다 작죠? 왜냐면 F가 D를 D로 보내니까. 그래서 얘도 파이 안에 이제는 별표가 돼서 1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별표가 얘도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별표도 절대값이 1보다 작았으니까. 그리고 뭐 파이도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파이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파이도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 복잡하게 정리한 파이, F, 뭐 MA 인버스 다 합성하는 것도 그 슈와르츠 렘마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다 만족해요.
그럼 얘가 슈와르츠 렘마를 만족을 하니까 아니 슈와르츠 렘마의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따라서 이제 슈와르츠 렘마를 쓸 수가 있고 lem마를 쓸 수 있고 써보면 그럼 얘가 결국은 z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파이의 요게 z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풀어서 적어보면 얘가 애초에 뭐였냐면 되게 복잡하게 정의된 애였는데 얘가 1-fz1 바 f 이거 분의 fz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z 얘였어요. 그쵸?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파이 안에 이제 요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파이가 뭐였냐면 1-fz1 바의 z의 fz1 빼기 z였어요. 그러니까 z 대신에 뭐 네모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 자리에다가 f m의 인버스 얘를 넣은 거죠. 이렇게 넣고 나면은 얘가 z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m 인버스 z 요거를 그냥 m 인버스 z를 z2라고 놓으면 그래서 z2를 m 인버스 z라고 놓으면 이제 좌변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꼴이 됩니다. 1-fz1 바의 fz2의 fz1 빼기 fz2가 되고 우변은 z의 크기인데 z2랑 z랑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z는 mz2가 되겠죠. 근데 m이 뭐였냐면 m이 처음에 정의한 거는 z1 바 z분의 z1 빼기 z여서 이 자리에다가 z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z1 바 z2분의 z1 빼기 z2가 돼서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되게 증명이 길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되게 지금 막 기호도 좀 많고 복잡하니까 증명 근데 자체에서 막 되게 엄청 어려운 내용을 쓴 거는 없죠. 그냥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슈와르츠 렘마를 이제 적절하게 섞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증명을 해봤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증명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슈와르츠 렘마를 좀 일반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와르츠 렘마를 쓰려면은 f0이 0이라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조건을 좀 없애서 딴 걸로 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Z1, Z2를 가지고 왔을 때 무슨 관계식이 성립하냐. 그래서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이제 보였는데 보이기 위해서 썼던 거는 이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잘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이 생긴 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또 하나 FZ1을 가지고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또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한 것도 잘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약간 F가 D에서 D로 가니까 이 FZ1의 크기도 절대값도 1보다 작죠. 그래서 얘도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그 원래 뭐 알파 같은 게 있었던 자리에 FZ1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수 세팅을 해놓고 m이랑 파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역함수가 잘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잘 존재하니까 이거의 역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좀 갑자기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함수를 정리합니다. 파이 f m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한
L을 생각을 해주고 여기다가 슈와르츠 렘마를 쓰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제 슈와르츠 렘마가 원래 만족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슈와르츠 렘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0을 0으로 보내는지, 그 다음에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뭐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을 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보이는 과정이 이제 조금 지루하기는 한데, 계산이 막 엄청 복잡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생각을 좀 해야겠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슈와르츠 렘마를 이제 쓸 이제 준비가 다 됐죠. 조건들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슈와르츠 렘마를 만족한다라는 거를 써 보면 이제 그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뭐 슈와르츠 픽, 픽이라는 사람이랑 픽이라는 사람이 이제 슈와르츠 렘마를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를 이제 보이고 나면은 아까 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F가 이제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갈 때 F 알파가 베타면 F 프라임이 알파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겠는가? 얘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 살펴보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뭐 위에 있는 식에 프라임이 없으니까 뭔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미분식처럼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분자분모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양수니까 얘를 양변을 z1-z2의 절대값을 이제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에 나와 있던 애를 여기 오른쪽으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z1 빼기 z2분의, 당연히 z1, z2 다르다고 하고 같으면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z1 빼기 fz2의 이거 몫의 크기가 1-z1 z2분의 1-fz1 바 fz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z1을 z2를 z1이 극한을 취하면 뭐 부등호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좌변은 f 프라임 z1, 얘는 1-z1의 제곱분의 1- 뭐 이거 크기니까 1-fz1의 제곱 안에 절대값이 있는데, 어차피 z1이랑 fz1은 전부 다 유닛 디스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분자분모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양수죠. 그래서 그냥 절대값 떼고 요거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뭐 f 알파가 베타면 f 프라임 알파는 1-알파의 제곱, 1- f 알파의 제곱인데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문제들 보면은 이렇게 f 프라임의 어떤 뭐 최대값을 묻는 문제가 뭐 임용 문제에서 나온 적은 없었는데, 다른 연습 문제들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도 이제 가끔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뭐 갑자기 f 프라임의 어떤 크기가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뭐 물어본다. 그러면 뭔가 슈와르츠 렘마랑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잘 섞은 이제 문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구나. 최대값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 알파 베타가 둘 다 0이면 원래 슈와르츠 렘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f 프라임 z가 뭐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 뭐 얘도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당연히 증명을 다 기억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냥
이런 문제도 뭐 나올 수 있구나.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공부할 때는 좀 폭넓게 해두면은 좋으니까 범위 내에서. 얘도 뭐 우리 범위 바깥에 있는 내용을 뭐 쓰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뭐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도 뭐 종종 나오고 슈와르츠 렘마도 뭐 가끔 나오니까 예전에. 그래서 뭐 얘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결과가요. 네. 그러면 바운티에 돼 있는 거를 찾은 거고 최대값을 정확히 저 값으로 갔는지는 또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 그 얘기 아니네요. 이 등호 부등식 같은 거 얘기할 때 등호 조건도 필요하죠, 그렇죠? 부등식 얘기할 때는 등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f 프라임 뭐 알파가 정확하게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될를 만족하는 f. 뭐 이것도 그 슈와르츠 렘마에 나오는 등호 조건을 쓰는 거죠. 그때도 슈와르츠 렘마에서도 f가 어떤 뭐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뭐 이렇게 상수배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처럼 얘도 f가 이제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안 썼는데 파이에 얘가 뭐 어떤 적당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등호 조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슈와르츠 렘마에서도 등호가 딱 성립하는 f가 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었으니까. 혹시 질문이 이거 맞았나요? 최대값을 네.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항상 있으니까 f 프라임 알파가 뭐 계속 임의로 커지게 만들 수는 없다. f가 어널리틱이면은 그렇게 안 되고 f 프라임 알파도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슈와르츠 렘마 같은 게 좀 많이 등장을 했으니까 뭐 최근에는 잘 안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또 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뭐 퀴즈 보기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